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봐야 될 새로운 구독자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 코멘트 한 번 날려주시고 영상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바구니 TV의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얼굴을 모시고 왔는데요. 저희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글쓰기라는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 유튜브에 또 새로운 출연자를 모집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언니 당연히 나가야죠 라고 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럼 본인 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랑 같은 중앙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진혜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만났나요? 올해? 올해 만났죠? 올해 글쓰기 수업하면서 만났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또 언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됐는지 이런 인연이 있잖아요. 같은 수업을 들어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그냥 수업만 듣고 끝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또 만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사실은 저도 언니랑 같이 같은 북한에서 왔어요. 저는 2013년에 탈북해서 2016년에 한국에 왔거든요. 저도 솔직히 같이 수업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왜 탈북을 했는지 그리고 고향은 어딘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진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은 어디세요? 전 고향은 함경남도 나흥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한 번밖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래도 들어보시긴 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흥을 모르죠? 그렇죠. 그쪽에서 온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북한 사람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나흥인데 한국에 오기까지 또 탈북의 이유는 뭔지 어떻게 또 한국까지 이렇게 무사히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좀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가능하답니다. 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중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만 전 탈북을 했었거든요. 저는 좀 특이한 게 하루 만에 결정했어요. 어머머머, 중국을 세상에. 가는 걸. 그냥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때 몇 살이었어요? 16살이었죠. 16살인데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그만큼 가정이 좀 경제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저는 탈북을 결심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중국에 2년 정도 살았어요. 2년 정도를 살면서 이제 중국은 위험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말도 하나요? 조금 네. 따자하오. 나도 하오. 네, 뭐. 네. 그래서 제가 2년 정도를 살다가 이제 사는 동안에 제가 많이 조금 일단 언어가 안 통해요. 중국에 가면 일단 언어가 안 통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해요. 밖에 나가면 일단 북송되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진짜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좀 집에만 붙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한국에 대한 소식도 듣고 이래서 아이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요 이게. 사투리 쓰면 더 좋아요. 네, 그렇게 살다가 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때 제가 18살이어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다시 또 한국을 가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16살이란 나이에 엄마한테 돈을 벌어서 보내주고 싶다라는 생각 들어서 중국까지 왔는데 또 중국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잠깐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중국에 되게 여자들이 많이 와요. 탈북 하신 분들 중에서 여자가 한 70%, 80% 정도 되는데 어떻게 중국으로 그렇게 가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저희 북한 여자들은 중국 남자한테 팔려서 갑니다.
뭐 100불, 200불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나이에 따라서 또 생김새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건처럼 팔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팔아먹는 사람을 어디다가 고소할 그런 법도 없고 탈북민들을 지키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탈북자로서 중국에서도 살지만 그 중국 정부가 북한 사람들을 잡아서 또 다시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 저희가 갈 길은 북한 사람으로서 갈 길은 깜방밖에 없어요. 또 아니면 무슨 이러저러한 다 죄를 씌워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용소 같은 데 가서 정말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북한에서 떠나왔지만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살아도 신변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네스와 같이 2년 후, 3년 후, 뭐 10년 동안 사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택하는 길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오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좀 살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점이 있나요?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일 것 같아요.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제가 혼자 왔어요. 혼자 왔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서 명절이 되면 친구들이 다 이제 부모님 보러 이제 다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혼자 남겨지면 그때 무조건 울어요. 그냥 이제 눈물이 그냥 나와요. 그냥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가 제일 슬펐고 추석이 가장 싫죠. 추석이나 명절. 한국이 명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북한에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뭐 당창건 기념일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여러저러한 뭐 개천절, 뭐 크리스마스 뭐가 많아요. 되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석이 가장 싫었어요. 왜냐면 명절도 많긴 한데 추석이 엄청 길어요. 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 추석은 또 의미가 우리 조상님들한테 가서 제드리고 인사하고 모든 가족들을 만나는 맞아요. 시간이니까 가족이란 자체가 옆에 없는데 그런 거를 혼자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명절이 오면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참 나이도 어렸을 텐데 어떻게 생활적인 측면이라던가 경제적인 면에서 이렇게 혼자 다 해나갔어요? 제가 여명학교라는 학교에 다녔었어요. 그 여명학교는 그럼 어떤 학교예요? 여명학교는 이제 탈북 청소년들만 이제 받아주는 학교인데 이제 삼국 출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어난 네, 맞아요. 친구들까지. 이제 그 친구들까지 이제 다닐 수 있는 학교인데 이제 그 학교를 제가 3년을 다녔어요. 그 학교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나는 수급비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장학금도 좀 받고 네. 그래서 지금 대학까지 왔잖아요. 대학에 왔는데 솔직히 저도 같은 대학교를 다니지만 힘든 점이 너무 많아요. 가장 힘들었던 거 정말 진짜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할 만큼 저한테는 아무래도 공부인 것 같아요. 네. 네. 과목들도 되게 새롭고 그렇죠. 과목이 너무 새롭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 기초부터 이제 못 배운 케이스잖아요. 이제 진짜 네 가운데 그냥 훌떡 떼먹고 그냥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다 보니까 공부가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가장 힘든 과목이 있나요? 특별히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처음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경영이라던가 정치라던가 경제에 대해서 저희 백성들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할 때 경제학을 배우는데 공급과 수요라는 의미도 그때 처음 알았고 또 비즈니스 용어 같은 것도 너무 힘들었고 다 영어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또 심지어 경제학은 영어로 PPT를 해가지고 영어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휴학까지 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진혜 씨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저는 일단 모든 과목이 다 어렵고요. 모든 과목이 다 다 어렵다. 어렵고 제가 사회복지학과다 보니까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이제 배울 땐 정말 재밌어요. 배울 땐 정말 재밌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글로 쓰거나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해라 하면은 머리가 멘탈이 아예 붕괴되는 거죠. 네. 그냥 기절 초풍을 해야 돼요. 한 번은 네. 초풍하고 한 번 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10번 쓰러지면 한 11번은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저희가 레포트라던가 에세이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위하여 막 이런 그쵸. 구호만 외치고 했었는데 남한에 오니까 뭐 레포트가 있고 에세이가 있고 감상문이 있고 글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대학생들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꿋꿋이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의 목적이라던가 뭐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공부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신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음. 대학교는 꼭 가야 된다 이 생각을 음. 했었는데 재작년인가? 그때까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랑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갔다니까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떡해. 이제 북한에서는 솔직히 돈 주고 학교 가는 데도 그쵸. 많잖아요. 근데 대학교 갔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고 꼭 4년을 졸업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졸업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다니다 보니까 그 생각은 없고요. 안 일단 돼요. 저는 빨리 막 휴학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 엄마 말 생각하니까 꼭 내가 4년을 졸업해야 되겠다. 이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나중에 엄마를 봐도 제가 그쵸. 떳떳한 모습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4년 꿋꿋이 버텨서 뭐 학점보다는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12년 동안 그리고 여러 학원 다 다니면서 공부한 친구들 중앙대 오죽세요? 그렇죠. 정말 친구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학점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맞아. 학점은 그냥 뒷전에 두고 그리고 용어 하나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무슨 시스템 하나 배워가는데 하나하나 내 지식으로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내 딸이 북한에 있었으면 대학도 못 갔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우리 꿋꿋이 손을 잡고 4년 동안 졸업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엄마가 말했듯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장 감사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가 오는 것을 받아준 게 늘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한에서는 저희에게 시민권을 주고 또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까지 줘서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 출연해주신 김진애 씨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대학 무조건 졸업합시다. 화이팅! Bye! See you next time!